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8번까지 했고 8번까지 한 대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9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소 생소해서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는데 낯설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랬지. 지금부터 너희가 만날 수학들은 계속 낯설 거야. 낯선 애들이야. 너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내가 중3 때까지 미적분까지 다 끝내고 왔어요 라는 아이들도 수없이 가르쳐 봤지만 아니에요. 자기 필요에 의한 수업이 아닌 한에는 이 피부에 와닿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나마 안 낯설고 익숙하다는 정확하게 고등수학 상에 있는 2차 방정식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다 낯설어. 근데 낯서는 거는 익숙해지면 그 쉽고 어려움이 이제 판가름이 되는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낯선 것과 어려운 것을 잘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런 유형은 그저 낯선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등변사다리꼴을 하나 이렇게 내주고는 그 그림에 여기 지금 이 화면으로는 조그맣지만 그림에는 잘 나와 있어. 요만큼의 길이를 이 길이 자체를 fx라는 함수로 지정하였다 이거야. 지정하였다. 그리고 x가 어디냐? x가 요노마가 x예요. 이게 요 길이가 x. 예. 그럼 말하자면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그럼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그러면 결국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별게 아니야. 원 같은 거 생각해봐. 원 같은 거 생각해도 여기 이제 1,3이라는 점이 있어. 근데 여기 어딘가에 동점 x, y 했을 때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이에요. 예, 정확하게는 함수값이죠. 함수값. 얘가 정의역, 얘가 함수값. 그리고 이게 1,3과의 거리가 항상 2가 되도록 유지해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 무슨 짓을 하냐면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한다고.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는 2다 이렇게 하고요. 좀 이쁘게 보이려고 루트 없앤다고 양변을 제곱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 1,3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원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얘 왜 함수라고 부르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독립변수 정역과 공역이 어떠한 등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y equal fx의 그래프의 모양으로 맞는 것은 하고 질문한 건 어떤 요구냐면 이 fx와 x가 어떤 등호의 관계식을 갖고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야. 어떤 등호의 관계식을 갖고 있냐. 그걸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야지. 그럼 딱 보이는 관계가 있는데 강호야 뭐야? 그렇지. 그렇게 수학적 용어로 한 단어로 대답해주면 돼요. 이게 등변사다리꼴이고 이 등변사다리꼴 BC를 움직이는 E에 대해서 A에서 E를 연장해서 땡 하고 이 CD를 연장해서 땡 하고 만나는 요 자리를 F라 하고 요 거리를 했으니까 이 두 개가 평행할 수밖에 없고 사다리꼴이 됐으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길이 3과 이 길이 x, 요 길이 2와 요 길이 fx 간에 닮음이 성립한다 이거야. 닮음이 성립한다. 닮음은 등호를 만들어내기 아주 좋은 관계죠. 그래서 fx 대 f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 전체 길이를 닮음에 써야죠. 는 같다 x 대 3 이렇게요. 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 3fx는 xfx 더하기 2x 요노 둘이 이렇게 분배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fx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fx를 묶어버리면
x-3이 등장하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x-3분의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 되는데 얘를 그려봅시다. 예, 표준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오랜만에 한다. 지성아, 세로 점근선 3, x는 3. 예, x는 3, 세로 점근선. 그리고 가로 점근선 서연아 마이너스 2. 대충 요 비례만 맞춰봐요. 예. 그 다음에 우진아 K값 0. 아? 아니에요. 이거 0 만드는 X값이 얼마지? 3.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6. K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이쪽과 이쪽에 그려지는 그림이야. 이쪽에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쪽에 약간 디테일을 살려서 그리자면 정근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으면 그지? 예,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돼요. 예, 다만 이게 함수니까 함수는 정의역이 있고 얘가 정의역을 0에서 2 사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지워야죠. 어디서 지우냐면 이 라인에서 지우고 0 왼쪽으로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0,0을 지나는 건 알겠고 예, 2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지? 그건 넣어보면 돼요. 그냥 예, 2 딱 넣어보면 4네요. 요 높이가 4가 나와요. 이런 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 얘밖에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애가 아니에요. 예, fx 요 관계에서 fx는의 x에 대한 함수 하나 뽑아내고 그걸 정의역 범위에서 그리면 된다. 라는 뜻. 그렇죠? 낯설지만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물론 이게 안 어려우려면 근데 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어려우려면 중학도형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fx이라는 아이들이 저거래요. 6x-9분의 2x라고 하는 유리함수랍니다. 그런가 보죠? 예, 세로 점근선이 2분의 3, 가로 점근선이 3분의 1, 뭐 이런 애예요. 그 점근선을 아예 표시를 안 해놨네요, 그냥.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그래서 1, 4분면에 있는 점을 P,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Q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렸더니 여기 핵심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다 씨잘데기 없는 얘기고 예.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 함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허접한 애들은 이거 전부 알파벳 위치만 해주고 있는 거야. 다 쓸데없다고 느끼고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사각형이 자 여기 이렇게 사각형 하나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사각형 하나 보이죠? 이 두 개가 정사각형이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때 OP 대 OQ의 M 대 N 비율값을 알아내시오. 비율값을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내시오. 물론 이게 3분의 1 대 3분의 7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은 얼마나 써도 괜찮은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서로소인 자연수 비율로 나타내 봐라 라는 거고요. 이게 정사각형. 근데 하필이면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원점이네. 그러면 바로 생각나야 하는 도형이 하나 있어. 그렇죠. y는 x가 생각이 나야 돼요. 45도 직선. 네, 45도 직선. 내가 이거 45도라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라서 얘랑 어딘가에서 만났어. 근데 x축, y축으로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러면 그 녀석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뜻.
그걸 두 개로 합치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그 대각선 길이를 OP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지? OP라고. 그 다음에 OQ 역시 마찬가지. 이런 직선이 하나 떠올르셔야 돼요. 이 직선의 이름은 y equal 마이너스 x. 이게 뒤집힌 45도 직선이죠. 뒤집힌 45도 직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는 첫 번째 P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6x 마이너스 9분의 2x라는 유리함수와 y는 x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교점 중에는 반드시 원점이 있는데 원점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으므로 x는 그냥 지워버리고 시작할 거예요. x를 안 지우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상관없어요. x는 0이 근이 아니니까. 그럼 2는 6x 마이너스 9로 올라가고요. x는 11, 6분의 11이 됩니다. 이게 뭐다? P의 x좌표예요. 6분의 11, 6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Q 이야기도 해봅시다.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6x 마이너스 9분의 2x가 뭐랑 만나면 돼? 마이너스 x랑 만나면 돼요. 이번에도 원점이 아닌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x랑 x는 지우고 나머지가 올라가서 마이너스를 두드러 맞으면 이렇게 되고 6x는 7이 되어서 x는 6분의 7이 되는데요. 6분의 7. 이게 Q의 좌표예요. 6분의 7, 6분의 7. 예. 내가 원래 아이디어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 뒤로는 계산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거 끝까지 계산한 이유가 있어. 마이너스 7 이거 끝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어. 여기서 가장 우매한, 우둔한 행위 중에 하나가 OP 길이 구하랬다고 이거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길이 구하고 싶었으면 6분의 11에다가 루트 2만 붙여도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6분의 7 제곱 더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이딴 짓 하지 마 제발.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게 6분의 7인 걸 알면 요 길이는 그 길이의 루트 2배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뜨면 이거 두 개 비율 아니냐? 비율? OP 대 OQ?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의 비율은 우리 닮음도형의 닮음비. 이 대각선 비율은 한 변 길이의 비율과 똑같죠. 요 변 길이나 요 변 길이. 왜냐하면 정사각형 길이는 어떤 정사각형이든 다 닮았잖아. 안 닮은 정사각형이 어딨어. 그러니까 대각선의 비를 물어봤다는 건 그냥 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해 얘의 x좌표와 얘의 x좌표의 비가 그대로 이 길입니다. 따라서 6분의 11 대 6분의 7이 그냥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정수비, 서로소인 정수비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11대 7이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비효율적인 행동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 한 줄짜리 그리고 고난도 문항. 한 줄짜리 고난도 문항. 일단 지성이, 도원이, 서연이 나한테 이게 기본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저랑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가끔 어떤 직선을 바라보며 어떤 직선이야?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네 눈에 보는 저것은 어떤 직선인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이라는 막연한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이건 약속된 대답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약속된 대답을 해줘야 돼. 내가 어떤 직선인가 라고 물으면 첫 번째 기울기 고정하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이고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요 이렇게 말을 하든가, 기울기 3으로 평행이동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기를 바라는 거야. 두 번째는 한 점, 그러니까 몇 콤마 몇, 중심으로 도는 직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어떤 특정 점이 하나 딱 잡히고, 특정 점이 잡히고, 예,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직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직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직선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그 직선의 형태를 보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형태가 어떠냐면 얘 같은 경우 미지수가 둘 다 미지수는 한 개 나와요. 한 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 y 마이너스 b 이퀄 mx 마이너스 이게 다 문자니까 좀 그렇다네. 그냥 y 마이너스 1 이퀄 m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최종적인 모습이 x 앞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미지수가 되며 문자를 가진해 0, 안 가진해 0, m이라는 미지수를 가진해 0, 안 가진해 0 만드는 두 개의 값이 바로 그 정점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 미지수는 뭐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p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t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꼴은 어떠냐? 얘는 당당하게 x 앞이 상수예요. x 앞이 상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뒤에 k가 나오든 k-1이 나오건 어쨌든 y 절편에 해당하는 i가 미지수인 거지. y 절편이 움직이면 기울기는 고정, 2로 고정하고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요. 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핵심은 기울기, 즉 x 앞에가 문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x 앞에가 문자가 아니냐, 문자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서론으로 깔아놓는 이유. 여기서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말은 앞으로 이거 2학년들은 이제 이골이 나서 바로 알아듣는데 1학년들은 여전히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막 판별식 이런 거만 연신 쓰려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거보다 우선하여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를 떠올려야 돼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올 거야. 예, 판별식을 써야 하는 순간에 쓰더라도 그건 그래프로의 판단이 끝난 후에 내가 뭘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가야지. 그냥 무작정 판별식이 아니고. 이거 봐봐요. 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녀석이 어떤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내가 이 왼쪽 녀석을 그냥 그릴 자신이 있으면, 그냥 얘를 이 자체로 그래프로 그릴 자신이 있으면 오른쪽 그래프는 y 이퀄 0, 즉 x축이 됩니다. x축. 근데 사실은 별로 자신 없죠. 이게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옆에 mx-1 달아놓고 그림 그릴 자신이 있냐? 이거는 이과 미적분을 가야 돼요. 이걸 그대로 그리려면 미적분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얘를 x-1분의 x 플러스 2와 mx 플러스 1로 요렇게 봐야죠. 등호를 넘기는 건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넘겨서 예, 요렇게 되는 유리함수. 나 얘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직선. 아, 나 얘 뭔지 알아. 이렇게 돼야죠. 바로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 서설을 깔아놓은 건데, y는 x-1분의 x 플러스 2는 이제 우리 훈련한 대로 얼마든지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요놈 y는 mx 플러스 1. 도원아, 어떤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지. 기울기가 넌 얼마인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m은 그냥 모르는 미지수일 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까 설명한 두 번째 i. 아까 설명한 두 번째 i. 그러니까 한 점 찍고 도는 애예요. 그리고 그 회전의 중심, 도는 직선의 회전의 중심이 얼마인지도 얘를 보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예, 이 m 문자 달린 애가 요 덩어리밖에 없지? x에 얼마를 넣어야 이게 0이 될까? 에이? 아, 여기 전체가 0이 아니고 요 문자를 갖고 있는 덩어리. 이거 봐봐. 너한테 mx 더하기 2m 3 이런 애가 이제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이게 한 점 찍고 도는 애야. 근데 그 한 점, 회전의 중심인 그 한 점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이런 식의 변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지수를 갖고 있는 덩어리 0, 안 갖고 있는 덩어리 0. 그러면 x에다 얼마 넣어야 이 덩어리가 0이 되나? 마이너스 2. 그 y에다 얼마를 넣어야 이 덩어리 전체가 0이 되나? 마이너스 3.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찍고 도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렇게 m이 문자 하나 숫자 하나로 이렇게 묶이면 이걸 덩어리가 0 되는 x값을 잘 찾는데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으면 우리 잘 못 찾아. 근데 사실은 이 자체로도 문자를 가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x에 얼마를 넣어야 이 덩어리가 0이 돼? 0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어갔겠지? 그럼 y-1은 mx니까 x에 0, y에 1. 이거에 대한 대답은 0,1 찍고 도는 직선이요, 이거예요. 0,1 찍고 도는 직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의 판단을 하러 갑시다. 승범이 세로 점근 선 1, 가로 점근 선 1, K값 3.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요렇게 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여기가 0,1이니까 이 0,1을 찍고 도는 직선. 여기가 회전의 중심이어야 되네. 네. 이렇게 도는 직선. 보이죠? 이 동영상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문제가 풀려.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만나지 않게 할 거예요. 만나지 않게. 그럼 지금은 다 만나고 있네? 그지? 다 만나고 있네? 어떻게 해야 안 만날까? 여기 있네요. 안 만나는 선. 예. 점근선. 즉 m equal 제로가 됐을 때, 이 기울기가 제로가 됐을 때가 y는 1이죠.
이때 안 만나요. 이걸 첫 번째 경계라고 할 거야. 첫 번째 경계. 그리고 두 번째 경계는 계속 돌아. 안 만나. 좋아. 계속 안 만나고 있어. 계속 안 만나고 있어. 그럼 이러다 보면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어디 이렇게 하다 만나네. 만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애니까 직선이 걔랑 만나려면 여기 접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1번 경계는 점근선이고요. 2번 경계는 접이에요. 이 순간 D제로를 떠올리는 거야. 알겠어? 아직까지 미분이라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 그러면 바로 D제로, 판별식 제로를 떠올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판별식이냐? 요거지 뭐, 요 방정식이지 뭐. 이게 두 개 만나게 하는 교점 구하는 식이니까 쟤를 x 플러스 2는 m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mx 제곱 더하기 x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mx 빼기 1 넘어오면 빼기 3은 제로 이렇게 되네요. 인마에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m은 제로가 나오고 이때 m은 0이거나 m은 마이너스 10인데 누가 봐도 이 기울기는 음수지 0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경계가 바로 마이너스 12라는 걸 구했어요. m 이퀄 0인 경계와 m 이퀄 마이너스 12인 경계고 우리는 그 사이에 놓였을 때 안 만난다라는 걸 안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에서 0 사이일 때인데 이때 이렇게 러프하게 써놓고 뭐 찾아 그랬어? 강호야 항상 뭘 보라고 그랬어? 그렇지. 등호관계. 경계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이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다. 그럼 마이너스 12여도 되냐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2는 정확히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교점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안 돼. 그럼 m은 제로. 이건 넣어도 되냐? 넣어보세요. 그러면 점근선은 영원히 근접하며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점이 없는 게 맞잖아. 그래서 0은 넣어줘야 돼요 또. 그래서 요 등호 하나 때문에 맨날 틀려요 이 문제. 알겠지? 딱 한 줄짜리잖아. 딱 한 줄짜리. 딱 한 줄짜리 문제인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좋지 못합니다. 자, 비슷한 얘기. 비슷한 얘기. 이게 이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막막함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나에게 있어. 모든 수학을 다 독학으로 했어야 했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부등호, 처음에 주어지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다의 부등호는 나에게 늘 뭐였냐면 요쪽에 나오는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몇 개 뽑아낸 다음에 그 몇 개 뽑아낸 x값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답이고 안 들어있으면 답이 아니다. 이걸 걸러내는 일이었단 말이지. 내가 이제 한참 그래프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든 방정식과 수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던 그 시절에 항상 나한테 막막함을 주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면 아씨 어쩌란 얘기야 이렇게 돼. 아씨 어쩌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 요만큼 한번 풀고 이거 일로 넘겨가지고 2차 부등식 한번 풀고 거기서 나온 근하고 얘하고 교집합 구하고 이딴 식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접할 때 너희들의 대충의 감각도 느낄 수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그래프에 대한 얘기다. 이건 무대고요. 무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커튼. 굉장히 좁죠. 2에서 3. 2에서 3 사이로 좁혀서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깜깜한데 조명만 2에서 3 사이로 이렇게 비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너희의 무대야. 무대고 그 가운데 y는 ax 더하기 1이 제일 밑에, y는 x-1, x 플러스 1이 중간에, y는 bx 더하기 1이 제일 위에 놓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동어가 아래보다 위, 중간, 얘보다 위 이렇게. 그럼 비슷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수야, 이게 어떤 직선이야? 저거 x-1분의 x 플러스 1에 만나는 직선? 0,1 잡고 빙글빙글 도는 직선.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뭐 빙글빙글까지는 내가 요즘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만 0,1 찍고 도는 직선이라고 기억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그러면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말해봐. 이건 어떤 직선이야? 저랑 똑같이 0,. 아, 빨리 말을 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0,1 찍고 도는 직선이야. 맞다니까. 이것도 0,1 찍고 도는 직선, 이것도 0,1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그냥 그 기울기가 다른 거야. 알겠어? 그 다름에 대한, 그 기울기 다름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 높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높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너희가 그려야 되는 것은 요 녀석의 그림인 거지. 얼른 그려보자. 2, 3 쪽을 집중해서 그려보자. 2, 3 쪽을. 자, 정근선. 세로 정근선. 이제 다 같이 불러봐. x는 1. y는 1. 그죠? 그리고 k는 2. 그러면 1, 3, 4면에 그려지는데 이쪽은 그릴 필요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암형 처리될 거란 말이야. 우리의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정의 역이 주어지면, 그죠? 정의 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좀 넓게 그려보자. 2, 3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는 다 암막 처리될 거란 말이야. 안 보여? 이쪽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진짜 그래프, 진짜 함수는 여기와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에 0,1을 찍고, 여기네, 여기.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0,1을 찍고 도는 직선이 도는 직선이 봐요. 이 상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면 얘도 어차피 보이면 요만큼만 보일 거 아닌가. 그럼 얘보다 얘가 다 위에 있는 거 맞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거여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A거든.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이 기울기가 A거든.
그럼 A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질문이 A의 최대값이란 말이죠. 어디까지야, 지수야? 저거 거기까지. 닫기 전에 말했어야지. 닫기 전에 말했어야지. 이게 A의 최대값이에요. 기울기 A가 커질 수 있는.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래프가 나보다 낮은 애가 생기잖아. 아시겠죠? 그럼 B의 최소값은 어딘지 알겠다? 요렇게겠죠? 요렇게겠죠?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낮아져서 이거보다 내려오는 일은 없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B의 최소가 되고, 그리고 이거 무슨 뭐 지금부터 계산하는데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뭐 넘겨가지고 뭐 방정식 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기울기니까 여기 있는 0,1과 0,1과 여기에 점인 2, 여기다 빨리 2 넣어. 얼마야? 2,3.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죠. 그러면 0에서 2 오른쪽으로 2칸 오는 동안 1에서 3 위로 몇 칸 올라갔어요? 2칸. 오른쪽 2칸에 위쪽 2칸. 2분의 2. B의 최소값은 1입니다. 그러면 승범아, A의 최대값은? 이게 암산이 안 되나? 3, 얼마야? 여기다 3 넣으면. 그래, 그런 거 빨리 암산하란 말이야. 3,2. 그럼 0에서 3이면 오른쪽으로 몇 칸 왔어? 그럼 1에서 2면 위로 몇 칸 갔어? 그럼 3칸에 1칸 기울기 얼마야? 에? 기울기는 x 증분분의 y 증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3분의 1 이렇게 말해야지. 어떤 직선의 기울기는 아무렇게나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루트 10이라고 한 건 요 선분의 길이고. 알겠어요? 기울기. 끝났어요. 이런 문제. 내가 기억하는 한 작년과 재작년에 인근 학교들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거 11번, 12번 다. 풍동고였나? 아닌데? 안곡고였나 이거? 안곡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는 하지 말아요. 14번하고 15번은 하지 마세요. 우리 데스. 내가 설명해. 간단하게.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유리함수는 너희가 앞으로 무슨 함수자 들어간 단원을 되게 많이 볼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포함해서 2차 함수도 있고 원 올라가면 로그함수, 지수함수 다 있어. 근데 여기에는 항상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최대 최소 문제. 범위를 준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개별 아이들은 다 그래프로 풀면 되는 애들인데 대부분 다 그래프로 풀면 돼요.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이 유리함수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항 중 일부는 무엇을 떠올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냐면 산술 기하 평균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다 그렇다가 아니고 일부 어떤 문제, 유리함수의 일부 어떤 문제에서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아, 유일하게는 거짓말이겠구나. 나중에 지수함수에 한 번 더 나와요. 나는 2학년 가면 놀림 많이 당할 거야. 학교에서도. 예, 어느 학교에는 다 지수들이 있지. 여자, 남자 불문 지수들이 있지. 맨날 식상하게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로그는 어디 갔어? 뭐 이런 거 많이 듣게 될 거야. 내가 이름 가지고 놀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름 개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너무너무 식상해, 이름 개그는. 야, 그 사람은 자기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제 이름 가지고 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인 나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 그냥 막 이렇게 막 그 식상함이 막 이렇게 밀려와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상대로 이렇게 썩소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내 이름이 태화잖아, 태화. 그저 제일 유명한 고무 제조 공장 회사죠. 그래갖고 제일 유명한 건 고무장갑, 라텍스 신발 깔창 이런 거 많았어. 그때는 광고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그 부부 가수가 있었어. 남편도 가수고 옛날 사람이야. 남편도 가수고 아내도 가수인데 이제 김태화 정훈이 부부라고. 딱 성까지 똑같잖아. 내 이름 김태화라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말이야. 국민학생을 상대로 선생님이 야, 우리 훈이는 잘 있냐? 막 이러는데 야,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올라가면서 듣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지겨운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 아무튼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에는 산술기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이게 딱 그 얘기고, 요런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 이거는 지금 산술기하 평균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그냥 거의 독보적인 유형이다 싶을 정도로 유명한 애야. 이 질문은 뭐냐면 유리함수 위에 정해지지 않은 문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거기서 점근선의 수선의 발, 점근선의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서 요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요렇게 두 변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거나. 아주 클리셰 문항이라고.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구분해야 될 건 이 수선의 발이 X축까지 쭉 늘어져서 내려갔는가 아니면 점근선까지 내리고 말았는가, 이걸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처럼 점근선에 내리고 점근선에 내린 이 그림은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 점근선을 원래 있었던 X축에 갖다 도로 놓고 이 세로 점근선을, 서연이는 어디 갔어? 돌아와. 세로 점근선을 Y축으로 도로 갖다 놓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평행이동해서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그거를 마이너스 세 칸, 마이너스 두 칸으로 돌려보내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녀석의 함수는 이거일 거예요. y는 x분의 k. 왜냐하면 얘가 y는 x-2분의 k 더하기 3 할 때 이 x-2가 요 가로축 평행이동이고 요 플러스 3이 세로축 평행이동이니까 x분의 k라는 원형에서 평행이동해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한 점 P를 잡고 거기서 수선의 발을 Q로 내리고 여기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R로 이렇게 내리면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한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딱 미지수 하나만 넣으면 돼요. 얘를 a,
a분의 k 이렇게요. p를 a, a분의 k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y좌표가 곧 세로의 길이니까 이게 a분의 k고요. 이거의 x좌표가 곧 가로의 길이니까 이 길이가 a예요. 따라서 여기서 질문하는 PQPR은 a 더하기 a분의 k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 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싶어지지 않냐? a 곱하기 a분의 k 이렇게. 그럼 이게 지워지죠? 2루트 k 그 값이 12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값이. 그럴 k가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트 k는 6이고 k는 36이고 이게 일단은 가장 전형적인 풀인데 여기다가 요령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직관, 얘들아. 직관. 어디가 최소일까? P가 어떤 점일 때 최소일까? P가 여기 있을 때 최소일까? 여기 있을 때 최소일까? 여기 있을 때 최소일까? 여기 있을 때 최소일까? 여기 이렇게 P점을 골라본다면 직관적으로 말이야. 요 길이 더한 게 제일 짧으려면 어디일까? 나 같으면 정사각형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찾을 거예요. 보통 이런 류의 최대 최소 문항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똑같을 때가 답이에요. 똑같을 때가 답.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y는 x랑 만나는 이 대칭의 중심이 요게 요 길이를 제일 짧게 만든다고.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도 얘랑 같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 두 개 합쳤는데 최소값이 12야?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가 최소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6이고 이게 6이면 얘가 6,6이란 얘기네, 그잖아. 6,6. 그럼 A가 6이잖아. 그럼 A에다 6을 넣었을 때 K가 얼마여야 전체가 6이 되나? K는 36이어야죠. 이런 식의 직관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내겠지만 보통 이런 거에 활용 문제를 내거든. 활용 문제를 내는데 너희들은 잘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것도 객관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직관으로 빨리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이런 거 많아요. 여기 볼래?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거. 이건 원래 하려던 문제가 아닌데. 이거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질문하려고 그랬다고? 이거 왜 질문을 하지? 그냥 하고 싶었어요. 빨리 그려볼까? 빨리 그려봅시다. 1 2 2 여기 0 넣어보면 0, 이거 0,0 지나는 애네. 이렇게 되는 애네. 이렇게. 그리고 좌우지간 여기를 다니는 점 P가 있어. P가 여길 때도 여길 때도 여길 때도 여길 때도 있어. 이렇게 P가 동점이라 돌아다녀. 근데 그 점들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더하기 3,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는 2 될걸, 여기 지날걸? 그럼 요렇게 되는 직선이란 얘기거든요. 이 직선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고개를 45도로 꺾어봐.
고개를 45도로 딱 꺾어서 이걸 수평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직관적으로 보일걸? 어디야? B요. 고마워. 요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여기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좌우 대칭이거든. 이게 y는 x 대칭이거든. y는 x. 어? y는 x 45도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제일 낮아 들어오는 애가 제일 가깝지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직선을 밀어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곡선에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제일 짧은 데 아니야? 예, 그럼 어디에 접할까를 생각해보면 어디 접할지 대충 알겠지.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x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1,2를 지나야 하는 애니까 y는 x 더하기 1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요 거리를 말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거리를 구할 때 이 함수를 그대로 들고 가지 말라고 점근선의 교차점과 곡선의 45도 대칭점 이야기잖아. 그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 그려지는 이 그림은 y = x분의 2일 거라고요. 요 원형. y는 x분의 2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랑 만나는 i니까 x랑 y랑 똑같을 때가 뭐냐면 x, y는 2니까 x, y가 모두 다 루트 2일 때일 거 아닌가? 둘이 곱해서 2 되는데 똑같은 수열려면 그러면 가로가 루트 2, 세로가 루트 2면 이 길이는 얼마란 얘기인가? 2. 네, 정답은 2예요. 이렇게 직관으로 풀면 된다고. 알겠어? 반대쪽은 왜 안 살펴요? 대칭이잖아. 저게 2면 이쪽도 2겠지 당연히. 대칭인데. 그죠? 이렇게 딱 저 45도 직선과 만나는 자리에서의 그 직관으로 푸는 문제가 꽤 많아요. 지치겠다. 자, 방금 전에 직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대세수가 이제 수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게 일방으로 계산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반면 어떤 문제는 답을 먼저 내놓고 왜 그러지를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데 또 질문해 봐야지. 서연아? 이게 어떤 직선이지? 0, 아닐 것 같은데 상수 넘어가면 플러스 2고요. m으로 묶어주면 x-3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3, -2 찍고 도는 직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3, -2 찍고 도는 직선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두 상황 뭐냐면 세로 점근선 y는 -1 가로 점근선 y는 2 -1 그리고 3, -2를 찍고 도는 직선 여기가 3, -2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기계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이게 직관적이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는데 얘랑 누구랑 만나냐면 점근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C라 하자. 여기를 A라 하고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BC 이렇게 되는 거고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삼각형 모양이 달라지지?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때 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라는 거야. 응?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직관적으로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의 정답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렇게 가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45도 직선이어야 돼서 기울기는 x여야 하고 3, -1을 지나야 되니까 -5 이렇게 될 거예요. 3, -2 나오려면. 그러면 이게 y는 x-5다라고 정해놓고 이 y는 2지, 이 직선이 y는 2잖아요. y는 2랑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x는 7이에요. x는 7 이게. 그럼 여기는 x는 -1이니까 요 가로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일까 길이가? 8이겠죠. 빨리빨리 참여해요. 이게 7이고 이게 -1이면 길이는 8일 거야. 이건 해볼 필요도 없을 거야. 도원아, 이 길이가 얼마일 거야? 8이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8 곱하기 8 나누기 반. 32. 32가 답이야. 라고 해놓고 이제 왜를 해보자. 왜? 왜 32가 답일까? 실제로는 어때야 돼요? 실제로는 y는 mx-3m-2와 y는 2가 만나는 접점의 x값을 구해야죠. 그게 얼마냐면 mx-3m-2니까 넘어가면 x 이퀄 3m 플러스 4 나누기 m이에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가 m분의 3m 플러스 4인 거야. 그럼 여기는 -1이니까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m분의 3m 플러스 4 플러스 1이어야죠. 요 길이까지 해서. 그러면 m분의 m을 올려주면 4m 플러스 4. 요게 가로야, 가로. 그 다음 세로는 이 직선과 누가 만나냐면 x 이퀄 -1이 만나야 돼. x 이퀄 -1. 여기다가 -1을 넣어야죠. 그럼 y 값은 얼마냐면 -m -3m이니까 -4m -2인데 이때 주의할 거 -4m -2는 여기서 이 직선과 얘가 만나는 이놈의 y 좌표를 얘기해요. y 좌표. 그러니까 y 좌표는 음수일 수밖에 없지. 0 밑에서 만나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길이이므로 지금 구해야 되는 이 녀석의 길이는 2 -4m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4 플러스 4m이 됩니다. 네, 4m 플러스 4가 세로 길이. 그러면 자 계산 S는 2분의 1 이게 세로 가로 그러면 2분의 1 m분의 4m 플러스 1 곱하기 전마도 4m 플러스 1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야. 그럼 얼추 계산을 맞춰보면 4, 16에 나누기 2니까 8 앞으로 가고 여기는 m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이걸 풀었을 거예요.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 이렇게요. 왜 풀었어? 왜 풀었을까? 왜 풀었으냐면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요렇게 나눠보면 m이고 요렇게 나눠보면 m분의 1이고 요렇게 나눠보면 그 아이는 2라서 2, 8에 16 뒤로 16을 이렇게 떨굴 거예요. 왜 풀었었다고? 산술기와 평균술라고. 응? 산술기와 평균술라고.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를 쓰면 8의 2루트 m분의 1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이 16 둘이 더하면 32죠. 최소값 32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냐는 건데 왜냐 하면 산술기하 평균의 최소값은 등호가 성립할 텐데 등호 성립의 조건이 뭐였냐면 m과 m분의 1이 같을 때잖아요. m과 m분의 1이 같으면 m제곱은 1이고 그래서 m이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좀 전에 우리가 직관으로 45도 직선 기울기 일자리를 찾아놓은 것과 같은 이유지. 알겠냐? 그러니까 난 지금 계속 세 문제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문제째 유리함수와 관련된 산술기압 평균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과 만나는 점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문제를 그냥 읽고 아씨 절대 못 풀어 난 못 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딱 본 다음에 이거 직관적으로 답은 이게 아닐까?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거지. 알겠어요? 얘는 그런 직관이 좀 안 통해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면서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동시에 변화시켜서 이거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녀석인데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좀 해보고 나서 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하자. 역함수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옛날 수업이 그 개념 수업 영상에도 있고 수업 기억나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fx가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었을 때 유리함수는 말이에요. 100% 역함수가 있어요. 그게 점근선 자리를 제외하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맞고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건 역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함수를 구할 때에 요령이 있는데 고맙게도 요령이 있는데 무슨 x 더하기 얼마 무슨 x 더하기 얼마 이 위아래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게 1차식 이렇게 똑같고 요 계수 a, b, c, d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는데요. 장난을 치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요쪽 대각선 가로선 이 x 구할 때 제일 먼저 긋는 선 있지. x 구할 때 이렇게 요렇게 만나는 애는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애는 부호를 바꿔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쪽 대각선은 가만히 있고 요쪽 대각선만 자리를 바꾸며 부호도 바꾸라. 그것도 가능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해.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요 마이너스 C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분모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할 수가 있어요. 분모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CX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어찌 보면 이게 더 편한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바꾸는데 너희는 요쪽을 두 개를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역함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형에서. 이걸 활용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 fx가 x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b라는 거야. 근데 f 인버스 x를 그러면 순식간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순식간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쪽 대각선에 자리를 바꾸며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x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그대로 더하기 b 더하기 1x 요렇게요.
하고 f와 f 인버스 x가 서로 같다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x 똑같고 2가 마이너스 a여야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예, b는 아직 모르고 a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1,1을 지나고 해서 1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a 더하기 b는 1. 그럼 a 더하기 b는 3. 근데 a가 마이너스 1 했으니 b는 얼마? b는 5. 이렇게 해서 a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7이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요거는 얼른 얘기할게요. 유리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다면 이거 봐봐. 원래 원형일 때 y는 x분의 k의 원형일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 3개였어. 하나가 원점 대칭, 하나가 y는 x 대칭, 또 하나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싹 지우고 요것만 지우고 얘를 잘라낸 다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만 계속 이동할 수 있으면 이렇게만 계속 이동할 수 있으면 이 녀석은 요선 y는 x잖아요. 이게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돼. 그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도 깨졌고 원점 여기니까 원점 대칭의 관계도 깨졌고 y는 마이너스 x는 여기 있으니까 그 관계도 깨졌는데 이거 y는 x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요렇게만 움직일 수 있으면 요렇게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집는 행동이 똑같은 그래프가 된다. 지금 21번 질문이 그거야. 알겠어요? 이 직선도 이 함수도 y는 x 대칭이고 이 함수도 y는 x 대칭이다. 그게 뭘 말하냐? 바로 요거 두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된다.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계속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는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점근선의 교차점 그러면 바로 1,a잖아요. 점근선의 교차점 그러면 3,b잖아요. 그러니까 a는 1이면 되고 b는 3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y는 x 위에 있다는 게. 의미를 알면 금방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거 2018년 수능이라는 거 알겠지? 2018년도 수능.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애는 절대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정보들 있지. 세로 점근선이 2고 가로 점근선이 2고 0,1 지나고 요 정도면 충분해요. 이 fx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구해가지고 1을 넣었을 때에 이제 한 번 합성, 두 번 합성, 세 번 합성, 네 번 합성 이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순환주기, 반복돼서 나오는 순환주기나 항등항수가 될 때를 찾는 건데 이건 어처구니 없게도 찾아보시면 10, 10, 10, 10 이렇게 두 개로 순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짝수냐 홀수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3개, 4개 순환할 수도 있고 6개 순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끈기를 가지고 넣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알겠지? 요 올해로 따지면 여기에 2023 또는 2024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같은 말. 얘들아, 이 기억해도 F서클 fx가 항등함수 x가 된다는 건 fx와 이거 하나 넘겨서 f 인버스 x가 같다는 뜻이다.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fx와 f 인버스 x가 같다는 뜻이다. 기억해 두세요. 저 관계. 이거는 그냥 치환하는 문제고. 지금부터는 이제 비례식 얘기. 예, 비례식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리식 계산 이야기인데 숫자하고 똑같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숫자하고 똑같지 않은 유일한 문항이 이겁니다. 이거. 예, 비례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해. 안 그러면 때로는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이거 두 개 가지고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 구하러 다녀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들끼리 곱하고 나누고 뭐 오만 짓을 다 해. 그런데 우리가 배운 기본 원칙이 있죠. 뭐야? 문자의 개수당 등식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이게 등식이라고 할 때 등식 조건 등식 조건인데 문자가 x, y, z 3개면 x가 얼마, y가 얼마, z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조건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여야 된다고. 그게 2원 1차 연립방정식, 3원 1차 연립방정식의 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문자 3개고 등식 2개면 이거 각각의 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러면 불가능하다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못하지. 불가능한 건데 x 얼마, y 얼마, z 얼마는 불가능한 건데 뭔 가능해? 응? 뭐라고? 아이씨 자신감 있게 말해줘. 한 문자로 나머지 문자를 표현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거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비례는 구할 수 있다. 비율은 구할 수 있다 였어요. 비율은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말은 뭐냐면 한 문자로 다른 문자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y는 무슨 x, z는 무슨 x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게 사실은 비율을 안다는 뜻인데, 예,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 y 자리에 무슨 x를 넣고 z 자리에 무슨 x를 넣으면 여기도 x에 대한 식, 여기도 x에 대한 식이니까 나누기 질문을 해버리면 그 x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로 답이 나올 거다.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예, 그래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z는 0과 여기다 이걸 쓸 건데 그냥 막 쓰지 말고 뭔가 타겟팅을 좀 합시다. 타겟 z를 없앨 거야 이렇게. 왜냐면 나는 x와 y의 관계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z의 개수를 맞추려면 몇 배에서 오면 돼요? 3배 해서 오면 되죠. 마이너스 9y 더하기 3z는 0. 굳이 부호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양변을 더하거나 빼거나를 결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변을 더해주면 5x 마이너스 8y는 제로가 돼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y는 8분의 5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y는 8분의 5x를 이런 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도로 넣으면 2x 더하기 8분의 5x는 3z니까 이게 8이 16, 21, 8분의 21x는 3z면 이게 7이니까 z는 8분의 7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면 답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알지? 여기까지는 다 알지?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이걸 잡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제 서술형이 아닐 때의 요령. 서술형이 아닐 때의 요령은 뭐냐면 일단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다 치자. 여기까지 왔다 치면 더 이상 x는 쓰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x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y에다 8분의 5, z에다 8분의 7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x에다가는 1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요령은 그럼 어차피 지워질 건데 정수가 편하지 않아? 이거 가능해요. 정수가 편하니까 x에 얼마 넣으면 될까? 8, y에 얼마? 5, z에 얼마? 7 이렇게 넣고 답하시면 나와요. 비율이니까 얘들아 4분의 2나 2분의 1이랑 같은 값이잖아. 그 원리를 이용하자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거 극단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이용하면 이거를 이렇게 맞춰 풀 필요도 없다는 소리예요.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는 뜻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넣는 거예요. x에 뭐 제일 마음에 드는 애가 누굴까? 1이겠지. x에다 그냥 1을 넣어요. 여기서 1을 넣으면 y-3z는 마이너스 2 x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나온 y와 z 값에다가 여기 x에 1 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하겠어요? 어떤 숫자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이해되냐? 진짜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 풀어보면 y는 8분의 5, z는 8분의 7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머지 비례식도 다 그 요령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 봐봐. 이거 알지? 이거 대표적인 풀이가 는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에 는 t 해서 푸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많이들 해봤지? 는 t. 그래서 x 더하기 y는 2t, 2y 더하기 z는 3t, 4분의 3x는 t 이렇게. x는 3분의 4t. 그래가지고 x도 무슨 t, y도 무슨 t, z도 무슨 t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위쪽에 t 제곱으로 묶여 나오고 아래쪽에도 문자 2개씩 곱하는 거기 때문에 t 제곱으로 묶여 나와요. 그럼 위아래가 t 제곱이 이렇게 지워지며 그 분율이 이렇게 비율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수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지워질 t 제곱은 내가 왜 쓰나야. 누가 나한테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는 t 하는 대신에 는 1 이런 식으로. 아니면 는도 그냥 제일 이렇게 만만한 숫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여도 되는 거니까 는 한 다음에 x를 1로 만들려고 는 4분의 3 이래도 돼요. 는 4분의 3. 그럼 x는 1 되거든요. x는 1로 출발해서 나머지를 다 상수 표시하면 돼요. 비례식이란 건 이런 거다. 알겠지?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같은 말이라고. 어차피 질문이 이렇다면. 질문이 위아래 나누기라면 다 그렇게 풀 수 있어요. 28번, 29번은 난 이거는 질문을 기다리겠어요. 이거는 풀어본 자들과 안 해본 자들이 극명하게 갈 텐데 이거 안 풀어본 자들한테 지금 내가 설명해 주잖아?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다는 말이야 라고 번역하는 게 문제풀이야. 엄청난 계산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그게 실력이란 얘기거든. 이 독해력이 실력이란 얘기인데 그 독해력을 기르기도 전에
영화 볼 때 그냥 자막 먼저 틀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일일이 다 고민해보고 한 발짝이라도, 한식이라도 이걸 쓸 수 있게 해놓고 그 한 발짝 나간 걸음에서 두 발짝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기다리겠어요. 예, 기말고사 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센수학에도 저런 유형 많죠. 이거는 번분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이거 숫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안 다룰래. 고1 수학상에서 자주 했던 것들이죠, 이거. 가비에리. 이놈의 가비에리. 부분분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비에리는 씨. 나 어렸을 때 가비가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진짜 있어요. 갑이라는. 더할 가 비율 비자야. 비율을 서로 더한다는 리는 이제 정리. 지금은 사라졌어요. 교과과정에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 이게 가비에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의 비례식을 내곤 해. 근데 우리가 가비에리를 알고 있다면 어라 이거 쉬운데 하고 풀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대비해서 이제 건쌤이 여기 넣어 놓으신 건데 별 얘기 아니고 봐봐 2분의 1과 4분의 2 같은 거지. 예. 그러면 또 6분의 3도 같은 거지.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 둘을 더해보세요. 분모끼리 더해보세요. 4 더하기 6 하면 10이죠. 그럼 그 숫자의 분자끼리 더해보세요. 2 더하기 3 해도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더할 가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은 두 개의 숫자는 우리가 그 분수 계산에서 절대로 안 하는 행동, 병신들만 하는 행동, 분모끼리 더하기, 분자끼리 더하기 이거 있잖아. 그거를 하면 비율이 유지된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2 더하기 4 더하기 6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12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에요. 그래서 또 2분의 1이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만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12 더하기 6이 되는데 그때 1 더하기 6 더하기 3을 해보면 20분의 10 여전히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따로 곱하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씩 곱하고 이런 장난을 쳐도 될까요? 되죠. 됩니다. 마이너스 2, 12, 12 마이너스 1, 6, 6 하면 얼마냐? 22에 11, 22분의 11, 2분의 1 맞잖아요.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가비에리는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라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해도 그 비율이 같고 A와 B에 각각 P배씩 하고 C와 D에 각각 Q배씩 하고 E와 F에 각각 R배씩을 해서 장난을 쳐도 똑같다. 단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0이 아닐 때만 요게 또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붙어요. 분모가 저 숫자 장난질을 해가지고 0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가비엘인데 보통 어떨 때 쓰냐? 아까 어디서 봤는데 여기 있다. 요거
정해는 아래 그 건쌤 해결의 실마리에 있으니까 정해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 혹시 가비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 이거 세 개를 더해가지고 m이 되고 이거 세 개를 더해가지고 요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여기 A, B, C가 막 따로 있는데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내일이면 목소리가 안 나올 분위기인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 세 개를 더했다고 가정을 하고 A끼리 더해보세요. 그럼 3A, 3A, 6A 올커니 된 것 같아. 근데 B를 한번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B 플러스 B 더하면 B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치? 마이너스 C 4C를 더하면 3C가 나와야 되는데 2C래. 아이씨 A 빼놓고 다 망했네. 그렇지. 거기서 딱 이 생각을 하는 거야. A끼리 더해서 6A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는 안 건드리면 돼. 고정. 대신에 각각의 실수배한 걸 합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혹시 몇 배를 해가지고 B를 3B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인데 이게 2B야. 이게 몇 B가 되면 둘이 더했을 때 3B가 돼? 4B. 여기가 4C야. 여기가 마이너스 2C가 된다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가 돼? 2C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A-B는 6분의 4B-2C는 2분의 4C 더하기 3A가 되고 가비에리에 의해 4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하면 3A, 3A, 6A가 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4B, 3B가 되고 마이너스 2C 플러스 4C 하면 2C가 돼서 분자가 통일이 됐죠. 그러니 바로 이게 M이라는 겁니다. 가비에리를 쓰면 이런 게 장점이 있다고. 이건 가비에리를 의도하고 낸 문제가 아니지만 가비에리를 쓰면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정도. 이런 거 다 아이디어 문제인데 아이디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다 봤던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승부수 실전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 애들과 어려운 애들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는 게 우선이므로 기다릴게. 토요일날 나와 조교에게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많이 좀 물었으면 좋겠어. 부분분수 너희가 중학교 때 나왔는데 중학교 때도 잘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는 부분분수.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연산 빼고 고난도 문제 한 개만 낸다면 그건 부분분수일 거예요. 확신해요. 부분분수가 무슨 말이냐. fn은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애가 있어. 근데 나한테 1, 2, 3, 4, 5, 6, 7, 8에서 99개의 숫자를 여기다 넣고 걔네를 다 더하라는 거야. 일단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분모가 변하잖아요. 분모가. F1은 3분의 1이에요. F2는 15분의 1이에요. F3은 35분의 1이에요. 나한테 분모가 변하는 분수를 99개 더하라고 시키면 싸워야지. 그거는 나랑 한판 붙자는 얘기지.
시험지를 집어 던지든지. 알겠어? 딱 그 확신이야. 분모가 변하는 애를 99개는 커녕 9개도 더하라고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서 딱 확신을 가지면 돼요. 이거 부분분수다. 이거 부분분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분분수에 의한 상제관계라고 해서 막 맞물려 지워지고 딱 두 숫자만 남는 애예요. 무슨 말이냐면 fn이 그냥 4n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부분분수가 되는 애들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그럼 너희는 뭘 하냐면 이 분모에 있는 두 개의 곱을 하나씩 따로 떼. 이렇게. 가운데는 반드시 마이너스 넣고 떼. 그 다음에 다시 통분해. 다시 통분해봐. 암산으로 해도 돼. 얘네 둘이 이렇게 둘이 곱해요. 그러면은 통분했으니까 얘가 1로 올라가겠다. 그지? 2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필요한 얘가 1로 올라오겠다. 이렇게. 2n 마이너스 1. 그럼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나와요? 이게 암산이 안 되냐? 분자에 2가 남아야 이거 통분하면. 예? 이 상태로 통분하면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n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면 1 빼기 1이니까 분자에 2 남는다고. 근데 여기는 1이라며. 어? 그럼 여긴 2잖아. 그럼 안 같잖아, 둘이. 이거 같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다가 2분의 1 딱 받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만들어진 2가 얘랑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그럼 똑같아지죠, 왼쪽이. 요렇게 만드는 게 부분분수예요. 요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씩 넣으면 돼요. F1은 2분의 1 배한 1분의 1 빼기 3분의 1. F2는 2분의 1 한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나만 더. F3은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인데 이러면 패턴 나와요. 이렇게. 얘네를 줄줄이 더한다고 했을 때. 예.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서로 지워지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서로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점점점으로만 표시를 하고 99를 이제 마지막에 넣어. 그러면 197분의 1 빼기 199분의 1이 되는데 이때 이 패턴이 계속 지켜지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요 바로 위에랑 요렇게 지워지면서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더하라는 게 저 문제의 취지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남냐? 살아남은 애가 얘랑 얘밖에 없다는 거야. 1 마이너스 199분의 1 이렇게 되죠. 통분하면 199분의 198. 예, 그래서 199분의 얘까지 해서 99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부분분수. 부분분수에 의한 서로 상지울 제자. 상제관계 문제예요. 부분분수에 의한 상제관계 문제. 알겠어요? 요게 고난도 문제로 나온다면 꼭 나올 겁니다. 하나가. 자, 유리함수 이걸로 마칠게요.